예, 박정희 판사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주요 정치 상황에 대한 한판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또 이 해명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초 누가 이런 해명을 냈던 것인지 또 해명을 철회한 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뭐 여야 모두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우리 서영주 맥 소장님께서 네. 방금 네. 도착하셨는데 요 해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저도 속보를 보는데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 이 속보 2분 만에 철회했더라고요. 예. 체포구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적 없다. 국회의원들. 예. 그리고 2분 만에 철회했는데 참 하는 일마다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음. 저는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해명에서 나 안 했어 하다가 취소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했어. 그렇잖아요. 그냥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안 했어 했다가 아니에요 취소 그러면은 안 했던 얘기는 아닌가 보다 이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독대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당신을 한동훈 대표를 내가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고 국회의원들 체포 강간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대통령의 대응이나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이상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또 홍정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말이 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또 여러 가지 해명이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다시 걷어들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어요. 오후 2시 전후로 해서. 근데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나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 언론사에서 막 또 특집을 준비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 와중에 또 다시 안 오고 국회의장은 오지 마세요. 뭐 경호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를 함부로 갑자기 오십니까? 라면서 오지 말라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 주세요. 저는 이 방송하면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예. 건너편에서 예. 앉으셔가지고 예.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대통령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오늘도 결과물을 보면은 진짜 변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를 이제 가장 강하게 우리가 느꼈던 거는 4월 총선에서 느꼈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있었던 몇 번의 이제 그 의료 대란에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도 그랬었고요. 예. 요번에도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첫목회 제가 간사인데 예. 어제 첫목회가 긴급 회의를 해서 아하. 첫 목요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 저희끼리 나름 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아침에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런 워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만나자 이게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 그랬지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 그러죠. 만나자는 것도 처음이네요.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톡방에서 야 우리 뭐 대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아하.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한번 실망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이제 그 오후에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나자. 오후에 만난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할까 하다가 저는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 오히려 예. 한동훈 대표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만나러. 왜냐하면 가면서 또 구금되면 어떠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상 불허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된 이후에 이준석 쫓아내는 과정,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세우는 과정, 예. 친윤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간신들한테 되는 과정,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할 때 저를 비롯해서 이재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수십석에 날아가게 만드는 과정의 그 고집불통. 예. 총선에서 192석이라는 그 엄청난 의석을 야당한테 다 준 게 다 자기 탓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일관성.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우리가 해법으로 제시했을 때 끝까지 보호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변화 불변. 예. 그러더니 결국 비상계엄까지 했고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벨트를 스스로 매는 사람이면 다소 성정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위험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숙고하고 자제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이면 예. 강제로 안전벨트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끌어내리기 이전에 직무정지를 시켜서 권한을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우리 당의 리스크 이걸 우리가 좀 조기에 제거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아까 2016년하고 다른 점은 보수가 탄핵되어서 괴멸되는 게 아닙니다. 탄핵되는 대통령을 부여안고 끝까지 같이 따라 죽으니까 우리가 괴멸된 거예요. 예. 탄핵되는 대통령과 일찍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 개혁 보수를 거듭나려는 우리 스스로의 주도적 노력을 했다면 살점을 떼어내고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당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극우 세력들하고 좀 결별하고 이런 좀 내부의 어떤 살을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망이 있다.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 낫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그때 한동훈 대표가 가서 만난다. 예. 처음에는 온다고 그랬는데 예. 아니다. 오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한남동으로 용산이 아닌 한남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일부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얘기한 뒤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화책 자 그럼 내가 권한을 어떻게 내릴 거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테니 예. 직무정지하는 건 우리가 또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겠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 국회에 얼마나 암약하는지 그런 걸 설파하고 그다음에 한 대표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가 다녀오고 한 얘기는 본인의 판단을 바꿀 만한 얘기는 없었다. 특별한 게 없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의 최근의 일련의 과정 불법 개혁을 보면서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게 눈먼 장닭 같아요. 장딱. 장닭. 눈먼 장닭. 눈먼 장닭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뛰어다니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앞뒤에 앉고 막 뛰어다녀요. 꼿꼿하게- 지붕에도 올라갔다가 뭐 막 꼬댁꼬댁하면서. 예, 복도 갔다가 난리 법석을 피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는데 예. 잡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계속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그러면은 가둬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은 저는 정치적인 셈법을 여야가 다 이거는 버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평온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아까는 저기 한동훈 대표가 용산 독대하고 와서 의총이라서 했던 말 중에 업무정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지를 시키는 것은 여야가 공이 좀 합의를 봐서 빨리 이루어야 될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스러운 게 아직도 거기에서 친윤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거취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하는 것들. 예. 그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요. 공당 활동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이제 정치적 입장을 좀 선언을 했죠. 어떤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근데 국민의힘 중진들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아니 좀 얘기를 좀 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걸 진행하는 거 왜 이렇게 본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냐. 그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대표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권영세 의원도 역시 경솔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분 중에 중진 의원들 김건희 위원장. 이제 그럴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젯밤 사이에 그 획득한 정보기 때문에 예.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젯밤 이후로는 그 다른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뭐 누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검증하는 과정.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쓰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본인은 확신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내일이 이제 표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틀도 안 남은 상황에서 빨리 그러면 이 새롭게 변화된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탄핵 반대라는 입장을 바꿔야 되는 저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긴급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히 최고회의를 열었던 것이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입장을 밝혀서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의원총회나 등등을 통해서 당내에 있는 분들을 좀 설득하려고 했는 작업이 아니었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뭐 추경 원내대표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예. 추경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 때 발표할 때 분명 옆자리 있었습니다만 예. 그냥 침묵으로 그냥 배석을 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사전 최고위 회의 동안 충분히 전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 그걸 뭐 적극적으로 지지는 안 했지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저는 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윤상현, 권성동, 뭐 김기현 의원, 뭐 권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좀 서운함이 있겠지만 뭐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께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지금 과거에 탄핵을 겪어봤던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수의 희망이 있다는 또 그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또 주장하는 분도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좀 단일 대우로 가서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으로 새롭게 출발할 각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일부 중진 의원들, 친윤 중진 의원들 얘기처럼 예. 권영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예. 그런 것처럼 하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훨씬 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가 현재는 사실은 2016년 탄핵 때는 62명만 128명 중에 62명이 찬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수가 찬성했고 물론 그분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못 되고 바른정당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친박당이 됐던 건데 나중에 이제 합류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안철수, 조경태 의원. 조경태. 예. 그리고 이제 당 대표는 아직까지는 뭐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예.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탄핵이라는 있고요. 단어 쓰지 않았죠. 예. 예.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될지 어떨지는 아직도 봐야 되는데 예. 자 만약에 그래서 부결이 된다 내일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가 친계엄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게 훨씬 더 앞서 말한 이 분열이랄지 예. 탄핵 트라우마 이 상처보다 훨씬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아하. 저는 내일 누가 막상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박성태 실장님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아니요. 국민의힘이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선대 실장님 착각하는 거 내일 아니에요. 실제로 표결에 가면 예.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겁니다. 내일 이제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시간을 앞당겨서 내일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또 보도가 있는데 원래는 7시 혹은 8시로 알려졌었는데 네. 5시면 좀 더 한 몇 시간 더 앞당긴 거네요. 그렇죠.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 막 나오고 예, 예.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335 또 의원총회도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이죠. 예. 저는 어제 그제부터 심상치 않았다는 게 평일날에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문화제. 아닌 촛불 문화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요. 아하. 평일날에 예.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양상이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또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들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도 결국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민심의 흐름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지금 행해졌다고 하는 이런 놀랄만한 충격적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 상관없이 아마 자율적인 현명한 결정을 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착각 얘기란 건 박성태 실장님이 착각이 아니고 착각할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 명확한 박성태 가끔 해요. 실장님께서.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착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의총을 길게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할 이유인가?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탄핵과 자꾸 연관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예. 끝나지 박근혜 않았어요. 정부 시절의 탄핵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입니다. 옆에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게끔 놔둬버린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탄핵이 이르는 이 상황들은 포갑이에요. 이거는 전두환 시절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는 내일아닙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랬을 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두환 씨가 결국엔 어떻게 됐죠?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예. 나중에 사면이 됐지만 예. 사면 복권이 됐지만 따지고 보면 이 내란죄라는 건요. 그 정도로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의 불법기업을 실시했다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동조해서 편드는 사람이 생긴다? 내란 동조를 하는 정당이에요. 뭐 정당 자체가 존립근거가 없어지고요. 보수의 예. 맥이 끊어진다는 걸 모를까요? 근데 저는 거기서 여기에서 의총장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거 탄핵은 막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뭐 직권을 넘길 수 없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나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총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총에
한 친윤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대화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야 한다.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 했나?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의총에서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요번에는 아니고 요번에는 아니고 네, 그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했더니 지금까지 또 이 의총이 굉장히 마라톤 의총을 하는 것은 어떤 탄핵 찬반 토론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경론이 오가고 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먼저 이재영 의원님 말씀 주시고. 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의총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방송 시작한 이후에 지금 3, 40분 지났는데 뭐 그 사이에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났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찬반이 오가는데 거기서 핵심 내용은 그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결국에는 탄핵이란 단어는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 정지, 아침에 얘기했던 업무 정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뒤집을 만한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결국에는 내일 이제 표결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건데 두 명이 표심을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이제 6표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보면 본인이 이제 탄핵이라는 준 탄핵, 탄핵 아닌 탄핵을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직무정지. 직무정지라고 얘기는 했으나 내일 만약 8표 이상이 안 나오면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굉장히 위태로워지지 않겠어요? 아하, 본인도.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직무정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이 될 거고. 근데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저는 뭐 탄핵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왔던 그 발언은 저는 좀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퇴진이란 건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기 퇴진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내일 이 상황을 보면 내일 탄핵 때 그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도 물론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알지만 느끼지 못하겠죠. 제가 겪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탄핵과 계엄을 비교하면 계엄은 저는 몇십 배 더 큰 거라고 봐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예요, 테러. 그러니까 탄핵으로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받을 상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45년 만에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이 상처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제 비교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어차피 정치는 민심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김근식 선배 제가 존경하고 우리 당이기 때문에 예. 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탄핵을 과감하게 하고 개혁 보수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때 탄핵이 이루어지자마자 우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맞아요. 대선을 바로 치르는 그 상황에서는 뭐 이거는 숫자도 아니 그냥 숫자놀이예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글로도 올렸지만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보수에게 상처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대미문의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적폐청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무죄 판결도 났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걸 포괄적으로 보여야 되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키워드는 퇴진 맞습니다. 퇴진이란 방법이 한 3-4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조기 대선은 우리가 아마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감이 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당연히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괴멸되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있죠. 예. 왜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배출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니까 2개월밖에 없지만 탄핵이 진행되는 2016년 12월 상황부터 탄핵이 가결돼서 인용된 데까지 3개월이 있습니다. 맞아요. 합치면 5개월이에요. 예. 그럼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처럼 초기에 그 당시 이정현 대표가 친박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끝까지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탄핵의 쓰나미에 같이 쓸려가지고 죽지 않고 지금의 한동훈처럼 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리스크를 해소해내고 우리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준비를 먼저 하면 5개월이 저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이 6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3개월 내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몇 개월을 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우리가 당해가지고 그냥 떠밀려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건 초기에 우리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초기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대통령을 분리해내고 극우 세력을 분리해내고 부정선거 주장 세력을 분리해내면서 개혁보수로서 거듭난 다음에 5개월 동안 충분히 대오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거듭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식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어떤 희망, 보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이분이 이제 언론사의 입장을 보내면 대통령님의 생각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했다가 계엄 사태를 잘 모르는 후배들만 이제 국회에 나가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분은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여기가 따지고 보면은 내란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예. 좀 속된 말로 수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오늘 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발언 중에 아니 특전사령관의 그 인터뷰 김명주 의원이 수방사 찾아가서 했던 예. 것 중에 아마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 추천으로 현 국방부 장관하고 친한 걸로 한다. 예. 이게 홍장원이었나?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국정원 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증언이. 예. 그건 뭐냐면 또다시 계엄을 준비하려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라인을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섬뜩하게.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국방에 출석을 하는데 이 군인들 중에 777이나 몇몇 후배들은 이번에 그 상임위에 출석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소신 있게 자리 지켜라. 휘둘리지 말고 이런 발언을 또 그만두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그 장관직은 벗었지만 뒤에서 뭔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국방부에서 그때 관련된 장성들에 대해서 인사조치와 직무배제를 하고 있는데 예. 직무배제와 동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지금 빨리 인신을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친윤들 이분들께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오늘 나온 것만 보세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방첩 사령관 이 두 사람과의 확인은 국회의원 감금 체포 명단까지 자세하게 나왔어요.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죠.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여기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위법한 것 같아서 항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하들한테는 국회의원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내란의 가장 근접한 근거는요. 국회의원들을 이런 무력으로 제압해서 인신 감금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란죄의 중심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거의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인데 더 이상 뭘 부인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퇴로가 없다. 앞에 나와서 결자해제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피곤하잖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수수사본부가 지금 수사하고 있고 서울고검장 등 검사 20명이 투입됐고 군 검찰도 함께하고 있다. 군 검찰에서 이제 박한수 등 내란죄 관련 현역군 10명도 출금지 신청한 상태인데 한 1분 남았는데 이 관련 수사가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리 김문식 교수님. 일단 이제 공수처에도 고발이 됐고 그다음에 경찰 쪽에 국가수사본부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군검찰도 나서고 있고 지금 우리 검찰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가 동시에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것도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비슷한데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군,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의 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정부기관이 좀 나서가지고 속 시원하게 좀 진상을 빨리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주 수상 20초. 네. 뭐 지금 이제 거기다가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증언거래 대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다 부인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안 했다잖아요. 김용현 장관도 안 했다잖아요. 그들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예. 서영주 맥 소장, 김근식 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